자, 드디어 안철수와 유승민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두 사람 동시에 나와서 일종의 합당 선언이에요. 예. 근데 가칭 당명이 난 정말 재밌더라고. 개혁신당이라고. 개신당. 오셨네. 개신당. 두 사람 이 방송 들으면 맥 빠지겠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그 박지원과 정동영 이분들이 하는 거기도 개혁신당이잖아, 가칭이. 그래서 지금 선수치기 이런 느낌이고. 아니, 올해가 무슨 개라고 뭐 서로 뭐 개 달라고 막 개 난리를 치네요, 진짜.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혁자 붙이는 그게 꼭 줄였을 때 꼭 그런 뉘앙스여가지고 결국은 안 해요. 개혁이란 말을 앞에다가 붙이면 줄일 때 꼭 앞에 개자만 나간단 말이야. 또 개혁도 안 할 것들이 꼭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개혁 보수 신당 그러면 개보수가 되고요. 자, 어쨌건 기득권 보수 수구적 진보 물리치고 대안 정치를 하겠다. 수구적 진보는 무엇이며 기득권 보수는 뭐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유승민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 아직 통합에 완전히 찬성한 거 아니다. 맞아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튕긴 적이 있었는데 밀당. 또 언제 또 그 내부적으로 다 합의를 보고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뽀뽀할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 그러니까 박인숙의 탈당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으로 쭉 가고 있는데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 다 급해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위법이든 아니든 뭐 당연 당규 위반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합당 결의해놓고 보자라고 일종의 이제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가방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 뻔한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야기해볼까. 안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혼병시.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가 니들이거든. 패거리, 개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가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개 단어 전부가 자기 자신한테 딱 적용되는 건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모습이에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 바른정당의 어느 정도 기반이 영남에 있다 보니 또 이제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과 함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 맞추고 지금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는 믿을까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평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꼬마당 대표의 합당선언 발표 생중계로 시청했다. 홍준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수구 보수 선언을 한다. 형님 먼저라더니 역시 유 대표가 이끈다. 유 대표는 미소와 자신감, 안 대표는 굳은 긴장된 표정이다. 개혁신당을 창당한다니 안 대표와 유 대표가 자신들의 통합신당을 통합개혁당이라고 한다. 따라하기보다는 수구 보수 통합당이라고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 왔고요. 최경환 의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루한 말잔치였다. 미사 요구와 공약을 남발했지만 안철수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다. 점점 거세지는 보수 대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변통이다. 이렇게 평을 했네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란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안철수와 정말 유승민의 기자회견의 태도는 정말 상반됐었어요. 오히려 안철수는 약간 어른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했습니까? 이때랑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때랑 달라졌어요, 진짜.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엔 안철수가 대중적 인기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 캐릭터인데 나쁜 쪽 이미지화 돼서 계속 어떤 비판을 받을 때는 안철수는 구상유치한 느낌 나잖아요. 정말 어린이 같은 느낌. 그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개선이랄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빠졌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저 안철수가 뭐 하다못해 뭐 각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 같은 거 막 다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도 막 비판해. 자기 공약이었는데 비판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건강한 보수 내모네 이런 개소리 새정치 이런 거 다 빼고 복지를 더 강화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미 나갔지만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다시 선보인다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9월 달부터 하게 된 건 그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시 아동수당에 대해서 다시 뭐 법을 발의하겠다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복지를 더 늘리시오.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더 전향적으로 빨리빨리 대화하는 쪽으로 가시오라는 그런 진보적 아젠다가 없다면 그들의 공간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수많은 참모들과 온갖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거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공간 속에 그냥 정치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을 갖다 쓰지만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 재탕, 흘러간 뭐 유행가의 재탕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시오. 그러면 정부를 돕겠소. 이런 마인드로 기자회견하고 당 만들면 어느 정도 지지율 나와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안 할 텐데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한 정치만 30년 정도 한 직업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7선쯤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정치 용어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그 레토릭만 뽑아내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제 야수당과 푸나당이 이제 서로 협당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뽀뽀 먼저 할까요? 더러워 죽겠네. 난 누구랑 뽀뽀를 안 해요. 혀는 안 넣을게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푸릇푸릇하게 뭐 이렇게 예. 그거 이야기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용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일반인의 언어로 푸나당과 야수당이 오늘부로 당을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당이 사실은 좀 세력이 미약하지만 합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끝. 뭐 이런 정도로 해주면 쉽잖아. 네.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근데 안철수가 지금처럼 약간 희화화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도 않고 세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당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대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봐도 너무 웃긴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권에서 너무 주목받는 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 내가 봤을 때는 10%쯤 이유는 있어요. 공공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를테면 5년 전에 안철수의 등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던 안철수는 실제로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 서울시장에 한 7,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신선을 했으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정치인으로 보이잖아요. 야당이 여당이든.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대선까지 왔는데 대선 때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 이따가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성엽 의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토론 가서 뭐 그런 이야기.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처럼 실력이 다 밑바탕이 드러나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실력도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는 20% 정도의 득표를 얻었지만 그 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딴지를 걸면서 또 이미지 깎아먹죠. 네. 대선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사실상 안철수의 지지는 없다. 네. 이게 어떤 큰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유산을 갖고 아직도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있는 거고 좀 더 차갑게 말하면 호남권의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를 못 따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인으로서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방송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는 유난히 이렇게 좀 관대한 게 아닌가 기존 언론들이. 맞아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조중동이나 이런 어떤 보수 기득권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홍준표보다는 그 대안으로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궁여지책이라는 거야.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유승민이 더 낫잖아. 이미지적으로는. 저는 일종의 언론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다뤄야 되는 정치인들의 이슈에 절대 분량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대 출신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암묵적 카르텔 같은 거라고 느껴져요. 안철수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지면 공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생산되는 뉴스의 절대 분량에서 안철수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분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라는 어떤 그 우리나라 항대 카르텔, 언론 카르텔들이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그냥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안이 없어서 예. 이게 여야가 공방이 되고요. 나라야 잘 되든지 말든지 뭔가 정치 이슈로서의 완고한 세력으로서 야당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적인 강자가 사라지면 일방적으로 여당이 독주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항마로서 홍준표냐 안철수냐 유승민이냐인데 일단 당으로만 보면 유승민이 가장 약한 세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이 아직까지 뜨지는 못하지만 국민의당과 합쳐져서 뭐 분당하고 한다고 해도 교섭단체는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유승민한테 안철수는 먹혀요. 정치인의 분량으로서는 예, 저는 예, 먹힌다고 봐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유승민을 띄우는 불쏘시개 용으로는 욕 바가지로 처먹게 만드는 거. 안철수 자체가 완전 소멸되는 그러면서 유승민이 나중에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과정까지가 안철수는 완전히 소모품으로 저는 전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쫓기듯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빈 자리에 던지듯이 참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실망입니다 씨발. 자, 정치에 신문하신 분들께 사이다 같은 저는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요 개혁신당 결의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 아, 지금 이게 정치 소식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코미디잖아요. 좀 무슨 말씀인가 했네. 예능.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합당 반대파들의 발언들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안철수를 정말 싫어합니다만 안철수 안 보고 있다고 대놓고 안철수 대표란 말을 안 써. 안철수가 이 정도 되면 사실 분당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물론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유신식으로. 법이 문제가 되면 법을 뜯어 고쳐. 당규 정도는 뭐 껌이야. 그 사실 안철수가 차라리 배신 같은 짓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안철수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돼요. 박정희가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놀아나가지고 결국에는 영구집권체제, 총통제, 그게 유신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안철수의 지금 방식이면 당대표 임기를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는 날까지로 한다. 바꾸는 건 그게 괜찮네요.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법은 닥쳤을 때 자기가 걸림돌이 되면 그 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정비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바꾸는 방법은 있지만 내가 직접 관련돼 있는 문제를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현행법적인 무슨 범죄에 걸렸어.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야. 그럼 바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을 고치는 거랑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국민의당 그 의원들, 그쪽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분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박지원 의원. 대선 때 안철수 지지한 것을 먼저 사과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그동안 호남이 베푸는 애를 무시하고 당을 팔아먹은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망하게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미크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한 당에 있고요. 심지어는 박지원은 안철수의 상황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잖아요.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그 의원들의 멘트도 나오겠지만 자기들의 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네. 뜻이죠. 법 바꾸는 형태로 막 밀고 가니까. 장병환 의원. 안철수가 대선 때 만세 외치면서 만든 포스터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당 이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하자. 안철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국민의당과 당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으면 자기 대선 포스터에 당 이름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캠프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하고 상의조차 하지 않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하고 지금. 자, 다음에 유성엽 의원.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그거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해서 MB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고 하룻밤에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제대로 가서 풀지를 못했구만. 여기 이런 데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좀 이렇게 역량이 있는 의원들은 키워드와 숫자만 딱 줘도 알아서 풉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님. 한 15분짜리 이 이야기를 키워드 2개와 숫자 5개로 다 풀어냈었어요. 상임위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는 그게 안 되는 네. 거죠. 그냥 화만 나서 적어줘도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MB 아바타냐 이 말을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속되는 말 있죠? 지금 안철수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는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드디어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병 환자. 뭐 안신병자나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못 알아먹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병 환자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반박을 많이 해왔거든요. 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목표는 안철수의 대선 목표. 사실은 진영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걸까지 감수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정동영 의원은 또 얘기했습니다. 안철수는 호남과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배신하고 보수 대야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합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이 왜 중요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그렇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그게 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기득권들의 특징이죠. 나는 살만하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달 28일 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사실상 깨진 거죠. 예. 정치인에게 무서운 거예요. 당대표로 있을 때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도 아니지. 안철수가. 이거는 상대방 조롱하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방송할 때 박근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고 정치인들한테는 뭐 허용해줬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짜 좀 막 이혼하려면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신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례의원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신사적으로 내보내주고 자기하고 같이 갈 사람 바른정당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까지는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진짜. 왜 이러는지 진짜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어디 누구한테 몸 밑에 칼을 이렇게 들이맞은 사람 같이. 자, 드디어 안철수와 유승민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두 사람 동시에 나와서 일종의 합당 선언이에요. 예. 근데 가칭 당명이 난 정말 재밌더라고. 개혁신당이라고. 개신당. 오셨네. 개신당. 두 사람 이 방송 들으면 맥 빠지겠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그 박지원과 정동영 이분들이 하는 거기도 개혁신당이잖아요. 가칭이. 그래서 지금 선수치기 이런 느낌이고. 아유, 올해가 무슨 개라고 뭐 서로 뭐 개 달라고 막 개 난리를 치네요, 진짜.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혁자 붙이는 그게 꼭 줄였을 때 꼭 그런 뉘앙스 해가지고 결국은 안 해요. 개혁이란 말을 앞에다가 붙이면 줄일 때 꼭 앞에 개자만 나간단 또 말이야. 개혁도 안 할 것들이 꼭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개혁 보수 신당 그러면 개보수가 되고요. 자, 어쨌건 기득권 보수 수구적 진보 물리치고 대안 정치를 하겠다. 수구적 진보는 무엇이며 기득권 보수는 뭐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유승민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 아직 통합에 완전히 다 빼고 복지를 더 강화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미 나갔지만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다시 선보인다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9월 달부터 하게 된 건 그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시 아동수당에 대해서 다시 뭐 법을 발의하겠다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복지를 더 늘리시오. 그리고 남북 간 관계를 더 전향적으로 빨리빨리 대화하는 쪽으로 가시오라는 그런 진보적 아젠다가 없다면 그들의 공간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수많은 참모들과 온갖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거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공간 속에 그냥 정치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을 갖다 쓰지만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 재탕, 흘러간 뭐 유행가의 재탕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시오. 그러면 정부를 돕겠소. 이런 마인드로 기자회견하고 당 만들면 어느 정도 지지율 나와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안 할 텐데. 재탕이다. 점점 거세지는 보수 대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변통이다 이렇게 평을 했네요. 뭐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란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안철수와 정말 유승민의 기자회견의 태도는 정말 상반됐었어요. 오히려 안철수는 약간 어른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했습니까? 이때랑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때랑 달라졌어요, 진짜.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엔 안철수가 대중적 인기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 캐릭터인데
나쁜 쪽 이미지화 돼서 계속 어떤 비판을 받을 때는 안철수는 구상유치한 느낌 나잖아요. 정말 어린이 같은 느낌. 그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개선이랄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빠졌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저 안철수가 뭐 하다못해 뭐 각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 같은 거 막 다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도 막 비판해. 자기 공약이었는데 비판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건강한 보수네 뭐네 이런 개소리 새정치 이 찬성한 거 아니다. 맞아, 일주일도 안 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튕긴 적이 있었는데 밀당. 또 언제 또 그 내부적으로 다 합의를 보고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아, 저는 오늘 뽀뽀할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 그러니까 박인숙의 탈당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으로 쭉 가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 다 급해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위법이든 아니든 뭐 당연 당규 위반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합당 결의해놓고 보자라고 일종의 이제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가방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다 뻔한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야기해볼까. 안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혼병시.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가 니들이거든. 패거리, 개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였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가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개 단어 전부가 자기 자신한테 딱 적용되는 건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모습이에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 바른정당의 어느 정도 기반이 영남에 있다 보니 또 이제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과 함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 맞추고 지금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는 믿을까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평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꼬마당 대표의 합당선언 발표 생중계로 시청했다. 홍준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수구 보수 선언을 한다. 형님 먼저라더니 역시 유 대표가 이끈다. 유 대표는 미소와 자신감, 안 대표는 굳은 긴장된 표정이다. 개혁신당을 창당한다니 안 대표와 유 대표가 자신들의 통합신당을 통합개혁당이라고 한다. 따라하기보다는 수구 보수 통합당이라고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았고요. 최경환 의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루한 말잔치였다. 미사 요구와 공약을 남발했지만 안철수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